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시위는 우리 의경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했습니다. 이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수없이 접하셨겠지만 이번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무척이나 잔혹하고 난폭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53개 단체 가운데 19개 단체는 통합 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단체들이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이적 단체라는 판결을 받은 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범민련 남측 본부는 이번 불법 폭력 집회의 핵심이었습니다. 반체제 극단주의자들, 광우병 사태와 용산 참사, 세월호 사태의 시위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전문 시위꾼들도 이번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갖고 국민들을 선동한 불법 집회 배후 조직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법당국의 단호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경찰, 검찰은 조직적으로 불법 집회를 계획한 자, 선동한 자, 폭력 가담자, 그리고 이번 불법 시위에 자금을 댄 조직,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53개 단체 대표와 핵심 주동자를 전원 조사하고 위법자를 엄벌에 처해할 것입니다. 이미 범법행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도 하루빨리 검거해야 합니다. 법원은 불법 폭력 가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등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분명하게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장은 13만 경찰의 명예를 걸고 단호한 처벌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장직을 걸고서라도 불법 세력을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에게 묻겠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 방패를 든 의경들에게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사람들, 벽돌을 든 사람들, 햇불로 경찰 버스를 방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편에 서서 경찰들에게 살인적 폭력 진압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아들 의경들에게 쇠파이프를 풀어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을 두둔하는 이유를 대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나라의 정치인입니까? 이적단체가 포함된 불법 폭력 조직을 두둔하는 야당은 이적단체와 함께 가겠다는 것인지 국민들께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성실히 법 집행을 이행한 13만 경찰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처벌을 주장한 문재인 대표와 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폭력 집회로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국민들 모두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 FTA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드디어 문을 열게 됩니다. 만시탄이지만 다행입니다. 이제는 한중 FTA 연내 발효를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려야 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그 즉시 관세율이 13.5%로 떨어지고 내년 1월에는 12%로 인하됩니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같은 두 번의 관세 인하는 하루 40억 원, 1년간 1조 5천억 원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증대 효과가
명확한데도 야당은 한중 FTA 발의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4년 전에도 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반대에 사활을 걸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우려했던 걱정은 기우에 그쳤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개방의 문을 넘나들며 수출 역량을 펼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늑장무리의 피해는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날이 갈수록 경제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고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수출 성장률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26일까지는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노동계에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노동개혁이라고 무턱대고 반대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노동개혁 주장을 앞세운 폭력 시위를 옹호하고 발목 잡기와 시간 끌기로 지금 이 절박한 현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절실한 과제입니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은 국회가 결단을 내려줘야 할 시기입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도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과 미래를 걱정한다면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론 선동 정치가 어김없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활동계획서 제출만으로 청년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일명 청년수당 제도를 발표해 포퓰리즘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인 취업성공 패키지 2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맞짱 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방송사의 토론제의가 들어오자 토론 형식의 이견을 보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나와야 토론에 나서겠다고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뒤집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정치 술수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특히 방송사의 토론 주제, 상대 토론자 등 토론 형식까지 제시하며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토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오만함은 국민보기 민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 바꾸기 거짓 정치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보기예산 미편성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출국을 앞둔 당시 현호석 경제부총리에게 면담일자의 마진수를 촉박하게 제시했습니다. 일정이 지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면담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은 보육 예산 편성 논란을 놓고 면담을 원했던 현호석 경제부총리와 여야 정책위장을 포함한 사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또다시 토론 형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1대1 토론이 성사되지 않으면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바꿔 결국 토론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인 2013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등축제 개최를 두고 진주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장의 TV 토론 제안에 역시나 토론 형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효노석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사실에 대해 새벽도 좋고 밤중도 좋고 현 장관과 만남을 요구했다. 굉장히 서운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작 박원순 서울시장 자신은 진주 시민의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반복된 거짓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위험으로 몰고 간 양치기 소년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론 선동 정치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박 시장은 오만과 독선 그리고 거짓에 가득 찬 행보를 접고 국민 앞에 진실되게 나서기를 바랍니다.